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계 경제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 딥시크와 엔비디아, 이른바 인공지능 라이벌이죠. 이 두 회사의 용호 상박 경쟁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요즘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또 약진하고 있는 크게 뜨는 회사 하나만 골라보라 하면 단연 딥시크일 것입니다. 딥시크. 자, 이게 불과 한 달여 전만 하더라도 잘 알려지지 않은,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 이 잡동사니 회사였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죠. 딥시크를 모르면 세계 경제의 흐름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딥시크가 일약 스타덤에 올라 있습니다. 딥시크 뭐 하는 회사냐? 인공지능 만드는 회사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게 사람 대신 생각해주고 정보 찾아주고 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말씀을 올리는 건데요. 이 생성형 인공지능 하면 우리는 오픈 AI를 연상할 것입니다. 자, 정확하게 3년 전에 이 올트만 등이 주도하는 오픈 AI가 지금 사상 최초로 거의 인간 수준에 육박하는 그런 생성형 인공지능을 개발해서 혁명을 주도해 왔습니다. 사실 인공지능의 발전은요, 단순하게 한 IT의 한 영역의 세상을 열었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전 세계 경제와 인류의 발전 패턴을 완전히 바꾸고 있거든요. 사람보다도 더 똑똑한 지능이 나온다? 그래서 기계도 돌리고 차도 움직이고 한다면 인간 생활이 완전히 혁신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만큼 주가도 많이 올랐더랬습니다. 근데 오픈 AI는 상장 주식이 아니잖아요. 비상장이다 보니까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은 기업, 단연 엔비디아였습니다. 이 엔비디아도 불과 3, 4년 전까지 역시 듣보잡 회사였습니다. 회사가 창업된 게 1994년인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 덩치도 삼성전자의 한 20분의 1 정도? 그리고 이 엔비디아라는 회사는 설계 전문 회사인데 공장도 없습니다. 두뇌만 있는 아주 자그마한 회사였죠. 그 창업자 젠슨 황이라는 분, 대만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유학 간 분인데, 이분의 경우에는 AMD라는 회사에 근무하다가 거기서 적응을 잘 못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엔비디아를 만들었다. 그래서 AMD나 인텔이라는 반도체 회사가 잘 안 하는 게임용 반도체에 특화시켜서 나름대로 살아가던 곳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생성형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크게 뜨게 된 것이에요. 자, 이 생성형 인공지능은 학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기계가 공부를 하는 거죠. 그걸 딥러닝이라고 하는데요. 기계가 공부하는 데는 반도체가 필요한데 아주 고성능 반도체가 아니라 병렬형, 동시에 여러 가지 계산을 많이 하는 반도체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GPU라는 엔비디아가 강점이 있는 반도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 나오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뜨게 됐죠. 그런데 최근에 딥시크가 우리도 인공지능 만들었다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 논문도 오픈소스 다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딥시크가 만든 인공지능이 세계 최초의 오픈 AI, 올트만의 오픈 AI가 만든 거와 거의 같은 수준이거나 그거보다도 조금 낫다, 이런 평가를 받은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만 끝났다면 딥시크 돌풍은 그렇게 태풍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딥시크가 그 인공지능을 교육시켜서 새로운 생성형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을 공개했는데요. 그게 오픈 AI가 들인 비용의 50분의 1? 거의 돈 안 들이고 우리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만들어냈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GPU를 많이 샀느냐? GPU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의 저급 제품 몇 개만 사용해서 아주 고급 챗 GPT 같은 그런 생성형 인공지능을 만들었다. 이래 되니까 세계가 난리가 난 것이죠. 그동안에 엔비디아에 엄청난 투자를 했고, 엔비디아는 그 투자금을 가지고 그 기술 개발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엔비디아의 블랙웰 시리즈 반도체 하나 살려면 3억, 5억, 억 단위 이상이 넘어갑니다. 이 반도체 하나가요. 그런데 이 딥시크라는 회사가 우리는 그런 거 안 써도 만들 수 있어. 이러니까 엔비디아의 반도체가 안 팔리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갑자기 대폭락을 했어요. 정말로 딥시크가 이렇게 돈 안 들이고 생성형 인공지능을 좋은 걸 만든다면 엔비디아 시대는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에 지각 변동, 아주 태풍이 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엔비디아가 주가를 살금살금 회복하고 있어요. 왜 그 딥시크 때문에 이제 끝난 게 아닌가라는 얘기까지 나왔던 이 반도체가 왜 이렇게 가격이 오르느냐? 여기는요, 딥시크에 개발했다는 그 인공지능, 생성의 인공지능, 이게 진품이 아닌가벼 하는 지적이 여러 군데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허사비스란 분이 있어요. 허사비스 하면 알파고를 개발한 사람이죠. 우리나라에도 와서 이세돌을 꺾은 분이 바로 허사비스의 인공지능이라고요. 이분이 구글에서 인공지능 팀 CEO를 맡고 있는데, 이분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자기가 이번에 새로 개발한 딥시크를 자세히 뜯어봤더니 새로운 기술 하나도 없더라. 그런데 어떻게 효능이 챗GPT, 그러니까 오픈 AI가 만든 챗GPT보다 더 좋으냐? 여기에 대해서 허사비스는 여기는 정류 기술이 들어간 것 같아. 이 정류라는 게 우리가 소주 만들 때 안동소주 정류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정류주라는 거는요, 일단 먼저 곡주를 가지고 술을 만들어 놓고 그 술을 불을 떼서 알코올과 물의 온도차를 이용해서 그 정류 연기를 한 방울 한 방울 받아들여서 만든, 그러니까 일반 술을 먼저 만든 다음에 그것을 2차 가공해서 만드는 게 정류 소주거든요. 안동소주가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허사비스라는 구글의 CEO가 얘기한 그 딥시크의 의혹이라는 것은요, 딥시크가 싸게 자기들의 인공지능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만든 게 아니라 오픈 AI가 만들어 놓은, 교육시켜 놓은 챗GPT의 이미 교육된 인공지능을 가져다가 거기서 2차로 정유, 거기서 좋은 것만 뽑아갔다. 거꾸로 얘기하면 챗GPT라는 오픈 AI의 인공지능이 없었더라면 딥시크는 자신들의 생성형 인공지능 못 만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만들 때는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 결국은 돈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렇지, 우리 GPU 안 쓰고 인공지능 만들 수 있을까? 그러면서 주가가 다시 회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허사비스의 말이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아직 과학적 검증이 좀 필요합니다. 중국에서는 지금 딥시크 외에도 딥시크보다 더 나은 회사도 많다. 그러니까 싸게 만들어낼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어낼 기술을 충분히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진실은 이것이 정류 기술을 이용한 도용이냐 아니면 진품이냐, 여기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정류를 했든 말았든 이 정류를 통해서라도 남의 걸 뺏겨서라도 싸게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면 인공지능 기술은 앞으로 굉장히 크게 발전할 수도 있겠죠. 그런 면에서 주가 향방도 다양하게 좀 얽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 주가가 떨어지고 올랐을 때 우리나라 반도체, 삼성전자, SK도 아주 휘청휘청 했더랬어요. 자, 지금 엔비디아를 비롯한 세계의 반도체 회사들은 인공지능 특수를 받아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전 세계 반도체 대장이라는 이 삼성전자 부진하죠. 실적이 부진해서 세계 1등은 고사하고 지금 SK 하이닉스에도 밀려 있습니다. 왜 반도체가 잘 되는데 삼성전자가 타격을 받고 있냐? 한마디로 인공지능의 새로운 기술 조류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만들어내는 많은 제품들이 인공지능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게 없어요. 반대로 SK 하이닉스는 늦게 출발했지만 HBM이라는 고대역 메모리 반도체, 요게 직접 인공지능을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 반도체, 그 블랙웰 시리즈, 후퍼 시리즈에 같이 장착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엔비디아가 잘 팔리면 SK 하이닉스도 잘 팔리는 그런 현상이 있어 왔더랬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HBM이라는 고대역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먼저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게 뭐 돈 되겠냐, 다른 거 돈 되는 거 많은데 하면서 그 기술 개발을 그냥 등한시하고 그 팀을 해체했습니다. 그 와중에 SK 하이닉스는 집중 개발을 해서 지금은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부분에서 삼성전자를 따라잡는 이변도 생겼어요. 어쨌든 반도체 회사들의 주가는 이 인공지능의 본류와 누가 더 가까워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할 가능성이 많고요. 지금 본류라고 하면 엔비디아와 오픈 AI,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인공지능을 통해서 활용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요 5개 회사를 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중국의 반격입니다. 정말로 딥시크나 또 딥시크보다 더한 회사가 있어서 싸게 더 성능 좋은 걸 만들어준다 하면 미국 주도의 5개 회사,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가 주도하는 이 반도체 생태계는 붕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딥시크의 기술의 진면모가 뭐냐, 이것을 따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과학자들의 추가 논문 발표가 나오면 이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딥시크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스토리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